안녕하세요. 오늘은 박혜진 씨의 20년 전 첫사랑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혜진은 24살 대학 캠퍼스 앞 작은 독립서점 북카페 라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국문학을 전공하는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오래된 책들의 향기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진 이 작은 서점은 혜진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다.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던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며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어느 화요일 오후, 대학가 특유의 바쁜 시간대가 찾아왔다.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몰려들어 카페는 금세 만석이 되었고 주문이 계속 밀려들어왔다. 혜진은 혼자서 음료 제조와 계산, 서빙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손님들은 점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혜진은 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태민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태민입니다. 그는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움직였다. 제가 음료는 맡을게요. 괜찮으시죠? 태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연스럽게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혜진이 놀란 것은 태민의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마치 몇 년간 바리스타로 일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 스티밍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심지어 카페라떼 위에는 정교한 하트 모양의 라떼아트까지 그려 넣었다. 손님들은 예쁜 라떼아트에 감탄하며 기다림의 불쾌감을 금세 잊어버렸다. 와, 어디서 이렇게 잘 배우셨어요? 바쁜 시간이 지나고 혜진이 궁금해하자 태민은 부끄럽게 웃으며 답했다. 사실 군대에서 취미로 시작했어요. 부대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휴가 때마다 가서 사장님한테 배웠거든요. 저녁 후에도 계속 연습했고요. 저는 경영학과예요. 언젠가는 제 카페를 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태민의 진솔한 꿈 이야기에 혜진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서로 다른 분야였지만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맞았다. 태민은 음료 제조를, 혜진은 주문 받기와 서빙을 담당하며 북카페 라임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퇴근 후에는 남은 음료를 마시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혜진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태민이 물었다. 저는 현대문학을 좋아해요. 특히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룬 소설들요. 태민 오빠는요? 저는 사실 경영서적을 많이 읽어요. 창업 관련 책들이나 마케팅 책들. 하지만 여기 일하면서 소설도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혜진 씨가 추천해준 책들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태민은 혜진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혜진은 태민의 카페 창업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다. 서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해졌고 혜진은 조금씩 태민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봄이 깊어갈 무렵 혜진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태민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태민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둘 사이의 분위기도 좋았다. 어느 조용한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리를 하면서 혜진은 태민에게 말을 걸려고 했다. 오빠, 저 할 말이. 하지만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태민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본 순간 혜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정말? 언제 한국 들어왔어? 아, 그래? 그럼 내일 시간 될 때 만나자. 태민은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 대학 동기인데 유학 갔다가 오늘 돌아왔다고 하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그날 이후 태민은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학 동기들과의 만남이 잦아졌고 특히 그 유학에서 돌아온 동기와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혜진은 점점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 달 후, 혜진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태민이 그 대학 동기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태민 선배의 여자친구 정말 예쁘더라. 유학파라 그런지 분위기도 되게 세련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며칠 후 태민이 조심스럽게 혜진에게 다가왔다. 혜진아, 할 말 있어. 사실 대학 때부터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유학에서 돌아왔어. 그래서 나 그 친구랑 사귀기로 했다. 태민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다. 혜진은 담담하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첫사랑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졸업을 앞둔 혜진은 북카페 라임에서의 아르바이트도 정리하기로 했다. 태민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했다. 혜진아, 정말 수고 많았어. 태민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지만 혜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졸업 후 혜진은 중견 출판사인 문학세계의 편집자로 입사했다. 처음에는 업무가 힘들고 적응이 어려웠지만 좋아하는 책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민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회사에서 3년째 일하던 무렵 혜진은 같은 부서의 선배 성호와 가까워졌다. 성호는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혜진은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했고 복직 후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성호는 점점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승진에 대한 욕심과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는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혜진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혜진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성호는 피곤하다며 외면했다. 아이가 울어도 육아는 온전히 혜진의 몫이었고 가정보다는 회사 일을 우선시하는 성호의 모습에 혜진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민준이가 7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다. 미안해, 혜진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호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이미 둘 사이의 감정은 식어버린 상태였다. 이혼 후 혜진은 민준이와 함께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받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했다. 고민 끝에 혜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전향하기로 결정했다. 집에서 일하면서 민준이를 돌볼 수 있고 시간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처음에는 민준이도 아빠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와 둘만의 생활에 적응해 갔다. 혜진은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프리랜서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여러 출판사에서 원고, 편집 의뢰가 들어왔고 집에서 일할 수 있어서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엄마, 난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가 없어? 민준이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혜진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민준아, 엄마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잖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이런 순간들이 혜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2년이 지나면서 혜진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민준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다.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아이에게도 따뜻한 아빠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때로는 간절해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우리 반에서 아빠 없는 건 저만이에요. 라며 시무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혜진은 그럴 때마다 민준이를 다독여 주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민준이가 9살이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혜진은 아이와 함께 새로 생긴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다. 집 근처에 카페 드림이라는 예쁜 간판의 카페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던 것이다. 와, 여기 분위기 좋다. 민준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작은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사장이 밝게 인사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했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카운터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혹시 혜진이 맞지? 북카페 라임에서 같이 일했던? 태민 오빠, 혜진도 놀라서 외쳤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태민의 따뜻한 눈빛과 친근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다만 예전보다는 좀 더 성숙해 보였고 카페 사장이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와, 정말 반가워. 이렇게 만나다니? 이 카페 오빠가 운영하는 거예요? 혜진이 신기해하자 태민은 수줍게 웃었다. 응, 드디어 꿈을 이뤘어. 2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 이 친구는 아들인가 보네. 쏙 빼닮았어. 아, 제 아들 민준이에요. 민준아, 인사드려. 민준이는 쑥스러워하며 태민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 민준이. 정말 잘생겼다. 몇 살이야? 9살이요. 태민은 민준이에게 특별히 예쁜 하트 모양의 라떼아트를 그려준 카페라떼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초콜릿 케이크를 내어주었다. 민준이는 예쁜 라떼아트에 감탄하며 좋아했다. 우와, 진짜 예뻐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려요? 많이 연습하면 민준이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가르쳐 줄게. 짧은 대화 속에서도 두 사람은 옛날의 그 설렘을 다시 느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편안했다. 남편은?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했어요. 지금은 민준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오빠는요? 나는 아직 혼자야. 몇 번 만남이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 서로의 안부를 간단히 나누고 나서 혜진과 민준이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더 머물렀다. 태민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준이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착하네요. 커피도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었어요. 그렇지. 오빠는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둔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쁨과 함께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날 이후 혜진과 민준이는 카페 드림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혜진이 편집 작업을 위해 혼자 와서 몇 시간씩 머물기도 했다. 태민은 그런 혜진을 위해 조용한 구석자리를 항상 비워두었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태민은 민준이를 마치 조카처럼 아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면 가장 먼저 시식시켜 주었고 라떼아트 그리는 법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민준이 역시 태민을 좋아했다. 태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민준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민준이는 신나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 넣었어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는 태민 삼촌 카페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그 그림 나중에 보여줘. 카페에 걸어둘게. 이런 대화를 지켜보는 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준이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태민이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진아, 저기, 그날 저녁 민준이가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카페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사실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 북카페에서 일할 때도 솔직히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가끔씩 너가 생각나기도 했고, 그날 너를 우연히 만나게 된 날 운명인가 싶었어. 태민의 고백에 혜진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저도 예전에 오빠를 좋아했어요. 고백하려다가 못했지만요. 지금도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럼 우리 만나볼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13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태민은 혜진의 집까지 바래다 주기 시작했고, 민준이가 학원에 간 사이에는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혜진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이었고, 태민에게는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가는 기쁨이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민준이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다. 태민 삼촌 때문인가요?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태민 삼촌이 우리와 더 가까워진다면? 좋아요. 태민 삼촌 재밌어요. 그리고 엄마가 웃는 모습이 좋아요. 혜진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행히 민준이도 태민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2달 정도 이런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았고, 태민은 민준이의 학교 행사에도 참여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태민은 민준이의 숙제도 도와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함께 갔다. 혜진은 이런 태민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이가 태민에 대해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태민을 좋아했던 민준이가 어느 순간부터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태민이 오면 엄마 뒤로 숨는 행동을 보였다. 민준아, 왜 그래? 태민 삼촌이 뭐라고 했어? 혜진이 물어봐도 민준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변화의 조짐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이 반에 새로 전학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 아빠 없지? 그럼 그 아저씨가 새 아빠야? 라며 놀린 것이었다. 9살 아이에게는 충분히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저만 없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혜진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태민 삼촌도. 태민 삼촌은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저는 진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태민 삼촌이 계속 있으니까 더 헷갈려요.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진짜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태민이라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온 것이다. 그 애가 계속 저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서 때렸어요.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혜진은 태민과 함께 학교에 갔다. 하지만 민준이는 태민을 보자마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왜 태민 삼촌까지 왔어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혜진은 민준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준아, 엄마가 태민 삼촌과 만나는 게 싫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그래요.
너 새 아빠 생겼네.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엄마랑 둘이 살고 싶어요. 혜진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혜진은 태민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빠,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아직은 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태민은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민준이 마음이 이해가 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이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미안해요, 오빠.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랑 민준이 둘 다 소중해. 그러니까 기다릴게. 민준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천천히 친구로서 지내면서. 태민의 성숙한 반응에 혜진은 고마웠다. 두 사람은 당분간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 태민은 여전히 민준이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태민 삼촌 요즘 왜 안 와요? 민준이가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태민 삼촌은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도 태민 삼촌이랑 있을 때 더 웃었던 것 같고요. 혜진은 놀랐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그럼 태민 삼촌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 네. 하지만 저한테 새아빠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의 좋은 친구로요. 혜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민준이도 이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세 사람의 만남은 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태민은 민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돌봐주었고, 민준이도 태민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혜진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이, 둘 다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다.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저녁, 혜진이 태민에게 말했다. 그래. 괜찮아. 진짜 가족이 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특별한 관계잖아. 태민의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는 결혼이나 법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민준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성숙한 사랑이었다. 몇 년 후,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스스로 말했다. 태민 삼촌, 이제 저도 삼촌을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빠 같은 분이니까요. 그 순간 태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혜진도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다. 가족이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피로 이어진 가족, 법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카페 드림은 여전히 따뜻한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었고 혜진과 태민, 그리고 민준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했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였다.